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고향을 떠나온 탈북민들의 친구 사귀기 현장을, 통일의 뿌리에서는 탄신 471주기를 맞은 민족 성웅이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남북한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나만 친구는 이제 분들 알고 많지 못해요. 없어요. 많이 안 만나요. 마음이 소통이 안 되니까 별이 만나서 거기에 대한 거 뭐 어떻게 얘기할 뭐 없으니까 만나기 안 돼요. 생사를 건 탈북 후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생소한 한국 문화와 편견 어린 시선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멋진 사람을 경쟁이라도 하듯 너도 나도 있는 힘껏 풍선을 불고 있는데요. 풍선이 커지는 만큼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들이세요. 탈북 과정만큼 만만치 않은 게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일 텐데요. 비슷한 사연을 가진 탈북민들이 서로의 친구가 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이 지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 민간 공모 사업 중 하나인데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서로 친구가 되기 이런 프로그램을 사업 공모에 참여를 하게 돼서 프로그램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런 숨은 그런 아픔들을 또 뿜어낼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생각보다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말씀을 전부 이 펜으로 쓰세요. 탈북 과정에서의 상처나 한국에서 이루고픈 소원을 하나둘 풍선에 적어봅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 돈 많이 벌어 잘 살거라. 통일되는 날 우리 하루속히 만나자. 통일아 어서 오너라. 아유, 좀. 그리운 친구들. 고향이 그리워 행복한 생활을 한다. 건강하게 장수한다. 풍선을 펑펑 터트리며 마음의 짐을 덜어보는 것도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요. 풍선에 글을 써서 감정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은 또 다시 풍선을 불어서 풍선에다가 이제 희망적인 말을 써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끝나고 나서도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술로 통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운 듯 했었거든요. 미술, 음악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들은 서툴게나마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과거를 공유하는 고향 그리기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할머니의 고향은 돌아갈 길 없는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고향하면 어린 시절에 여기서 공부하며 뛰놀고 재미나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강이에요, 강. 평소 손에 잡아볼 일 없는 크레파스로 어색하게 그려본 그림이지만 제법 근사하죠? 이 대폭격기가 지금 그럴 게 없어요. 30대가 와서 신의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무상관가 제일 커요. 함경북도 무산 광산에서 태어나 살았던 할아버지. 맨 처음 이불 떼기 어려울 뿐 막상 고향 이야기를 시작하자 끝낼 줄을 모릅니다. 재밌고 또 제 스트레스도 막 풀리게 되고 자꾸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이 나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소통하니까 많이 즐거워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3만여 명.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관심과 용기, 그리고 믿고 의지할 친구와 든든한 이웃입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된다면 통일의 꿈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1592년 선조 25년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전쟁 6년째. 길고 긴 전쟁 중 이순신의 손에 쥐어진 편지 한 통. (5개월) 전 이순신을 내친 일을 후회하며 써내려간 임금 선조의 편지가 전해졌다. 모친 상중에 있던 이순신 장군은 왕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군관 10명과 함께 전쟁터로 나서는데 이순신은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선을 격퇴시킨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제 목숨 기꺼이 내놓은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 남북 이순신을 기리다. 지난 4월 27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1주기를 맞았습니다. 충무공에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인 현충사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는 달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인의 위협은 오직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탁월한 전략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공의 일생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고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축하하는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거의 혼자 힘으로 극복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국가에 대한 무한한 헌신, 애국 이런 정신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많이 깊은 인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 말고도 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나 뭐 이런 남기신 자료들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어떤 그 교훈들을 찾아가는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충무공에 대한 우리 민족의 존경심은 특별하고도 각별합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설에는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는데요. 다시금 높이 올려주시길. 아들 듣거라. 바다를 이루면 나무를 낳는다. 못다 조상의 덕시스민 삼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아직 필사즉생, 생즉필사라는 명언을 비롯해 뛰어난 리더십과 애국심으로 민족을 구한 영웅을 생각하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 공부 아주 하기 싫어서 안 했던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서 몰랐거나 그랬겠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의 대표적 인물로 보죠.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천대받고 착취박는 이런 농노들이라든가 무슨 일반 농민들 이런 백성의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잘 싸운 것이 아니고 봉건 왕조에 대한 충성심, 백성을 억압하는 그대한 부패 무능하고 한 그러한 조선 봉건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위해서 잘 싸운 그런 영웅이기 때문에 6.25 전쟁 시기에 일개 병사로 영웅이 된 인민군 전사보다는 못해도 한참 못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죠. 이순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남북한의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역사책에서 그런 인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 영웅화하거나 또는 민족적 성웅으로 칭송하는 분위기는 체제의 규제와 또는 지침을 받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외에는 누구도 영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충무공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이순신에 대한 연극은 물론 우리 민족의 자랑 거북선이라는 과학 영화를 제작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등 이순신 장군을 영웅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순신 장군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영웅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가 격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폄하되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서 민족의 성웅으로 북한 주민들 속에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도 나라를 걱정했던 이순신 장군. 이순신은 역사와 이념을 초월해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성웅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